지금부터 그 사건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일본에 난 신문이고요. 이 사진은, 이 두 가지의 사진은 제가 오시오 마나부가 체포됐을 당시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좀 가지고 오본 겁니다. 자, 2009년 8월 2일. 그가 빌렸던 록봉기 힐즈의 고층 맨션에서 긴자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던 여성과 합성 마약, MDMA를 복용하고 이 여자가 죽은 거야. 그리고 그는 그 맨션에 없었어. 그리고 다음날 8월 3일 마약 단속법 위반으로 자 그가 체포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함께 마약을 하고 사망한 그녀의 이름은 타나카 카오리라는 여성이었어요. 자, 경찰은 5일 오후 사건 발생 장소, 그 여자가 죽어있던 곳, 그리고 오시오가 이동한 아파트, 그리고 오시오의 자택, 이 세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마약과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하기 시작하죠. 자, 이번 사건이 터진과 동시에 아내 야다와의 관계도 솔직히 오래전부터 파탄이 났다라는 게 밝혀지게 돼요. 어떻게 밝혀지게 되냐? 사실 카와사키시에 있는 그의 자택 맨션을 수색을 했는데 그때 그 아내와 아이의 흔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미 이 부부가 반년 전부터 별거한 상태였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관계자에 따르면 별거의 원인의 문제가 여자 문제였다고 해요. 이 남자애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라. 자, 그래서 애당초 그 야다는요, 가족도 반대하고 소속사에서도 그 남자와 결혼하는 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고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무릅쓰고 오시와의 결혼을 선택했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혼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약간 조금 그런 거야. 그 반대를 무릅쓰고 힘들게 한 결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혼에는 좀 되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별거부터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결국 남편이 체포가 되면서 아이와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혼을 택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어. 자,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정식적으로 이혼까지는 이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오시오의 마약 복용, 그리고 불륜 이런 게 다 뽀록 났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 여성도 야다도 결혼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혼을 선택합니다. 자, 이에 따라 아내의 야다와 8월 7일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표 직전에 에이벡스에서 이 남자는 그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당해요. 잘린 거죠. 자, 6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오시오 마나부는요, 5일에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죽은 여성과 함께 알약을 먹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알약은 마약이에요. 자, 여성의 사망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어. 제가 죽인 거 아니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 마약을 만약에 오시오 마나부가 이 여성에게 억지로 먹인 거야. 억지로 먹인 게 밝혀지면 이게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야. 상해치사죄는 뭐냐면 여러분, 살인죄랑 달라요. 살인죄가 뭐냐면, 살인죄는 내가 너를 죽이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죽이는 걸 살인죄라 그러는데, 상해치사는 뭐냐면 내가 얘를 죽이려는 계획은 없었어. 우발적이었던 거야. 그냥 거기다가 그냥 약간 좀 원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죽은 거를 상해치사죄라고 합니다. 근데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난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그가 진술을 합니다. 자, 사망한 여성과는요, 도쿄 긴자의 고급 클럽, 그러니까 클럽이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댄스 추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 일본말로 크라브라고 표현을 해요. 캬바쿠라 크라브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성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 접객하는 곳을 크라브라고 해준 게 고급 룸사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급 클럽의 호스티스로서요, 이 오시오와는 반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고 해요. 자, 오시오 마나부는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일 도쿄 록봉기 힐즈 한 아파트에서
발가벗은 상태에서 그녀와 함께 약을 복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발가벗은 상태에서 알약을 먹었다. 그리고 한약을 약을 복용하고 여성이 두 번째 알약을 스스로 먹었을 때 의식을 잃었다라고 말을 해.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은요 2일 오전 11시 반 정도로 연락을 받은 오시오 마나부 매니저가 119에 신고를 한 거야. 근데 119에 신고한 시각이 2일 오후 9시 19분이었어. 여자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은 게, 그러니까 사망을 추정했다고 하는 게 오전 11시인데 매니저가 119에 신고한 거는 저녁 9시 19분이었던 거야. 그리고 소방관들이 27분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어. 그런데 여성은 이미 죽어 있었어. 이미 죽은 다음에 사후 약 10시간이나 흐른 상태였었고 오시오 마나부는 그 맨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었는데 그냥 놓고 도망간 거야. 오시오 마나부는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 여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제가 심장 마사지랑 이런저런 걸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저는 매니저를 부르고 현장에서 떠나서 도쿄의 다른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마약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여자가 나한테 먹어보라고 권유해서 그냥 호기심에 하나 먹어봤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해. 자, 일단은 오시오 마나부와 함께 있었던 그녀가 누군지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녀의 이름은요 타나카 카오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쪽 사진을 보면 약간 좀 굉장히 뭐랄까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약간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데 이 사진은 또 되게 어려 보여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꾸민 거는 약간 좀 연출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약간 여러분들이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셨을 때 약간 술집이나 아니면 약간 조금 야쿠자와 연관되어 있는 기센 여자들이 약간 이런 기모노 같은 거 입고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약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들의 글이 있었어요. 자, 야쿠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젊고 막 이런 여자보다는 약간 조금 좀 오치츠꾸라는 거 좀 차분하고 약간 포스가 있는 그런 여성들을 많이 좋아하나 봐. 그래서 그런 야쿠자들의 취향에 맞춘 거다라는 썰이 있어요. 자, 타나카 씨는요, 폭력단 관계자, 그러니까 야쿠자의 그런 머리, 좀 힘 있는 사람들과 약간 좀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친밀한 교제라는 건 그녀가 야쿠자의 어떤 사람들과 약간 좀 그들의 정부다, 첩이다, 약간 좀 이랬던 것 같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타나카 씨의 그 자택에서는요 폭력단 관계자의 명함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타나카 씨의 등에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 문신이 되게 약간 좀 패션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일본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녀의 문신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약간 빨간색으로 된 약간 연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꽃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문신을 했어요. 자,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었던 그녀가 일했던 그 술집 크라부의 마마, 그 여자 사장님도 그녀가 사실은 최근에 마약에도 손을 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그 야쿠자들의 명함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약간 좀 유명한 야쿠자들, 약간 그 폭력단 중에도 약간 좀 힘있는 사람들의 명함도 다수 발견됐다고 해요. 사실 보통 일반인이라면 야쿠자 좀 무섭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피하게 되고 약간 이러는데 그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과 연관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자, 문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문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요 문신을 하잖아? 그럼 온천에도 못 들어가요. 온천에서 걸리면 쫓겨나요. 저도 약간 어깨에 나비가 하나 있는데 그 문신이 걸려갖고 쫓겨난 적도 있었어. 왜냐면 일본은 약간 문신을 하면은 그 야쿠자들과 약간 뭔가 관련이 있다, 안 좋은 무언가 기가 있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신이에요. 일본말로는 약간 이레즈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신하면 풀장에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제가 아는 동생은 문신을 했는데 여기 팔에다가 엄마 아빠 그 연애했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팔을 크게 문신을 했었는데, 운동 헬스클럽에서 짐에서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문신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막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아. 자, 어쨌든 그녀가 일했던 그 크라브의 마마, 그 여자 사장님의 그 증언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자택에서도 약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그 오시오 마나부랑 같이 오시오 마나부가 마약을 줬어. 그래, 너 먹어볼래? 해가지고 줬어.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그녀가 강제로 먹은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점이야. 왜냐면 그녀의 집에서도 약물이 나왔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그녀가 요즘에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걸 증언했기 때문이야. 자, 만약에 그녀가 오시오라는 남자를 알게 돼서 그에게 마약을 권유받아서 이 마약에 약간 조금 그 매력에 빠진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시오 마나부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오시오 마나부에게 오히려 권유했었던 걸 수도 있어. 그거는 본인들만 아는 사실이겠죠. 자, 어쨌든 자, 그녀는요, 어떤 한 예능 프로덕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어떤 야쿠자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떤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요, 사실 타나카 씨와 약간 교제 관계가 있었대요. 자, 그녀와의 교제 관계는요, 어떤 자신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둘이 만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건 4년 전이라고 해요. 자, 타나카 씨가 당시에는 신주쿠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가 야망을 키워서 난 긴자에서 성공을 할 거야. 나 가게 좀 소개시켜줘요. 아는 데 없어요? 나 꼭 긴자에 가서 성공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긴자는 약간 좀 재벌들이 많이 오고 좀 비싼 동네예요. 긴자는. 근데 신주쿠는 그렇지 않아. 젊은 청년들도 많고 좀 이렇게 비싼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주쿠를 약간 명덩어라고 표현하면 긴자는 약간 그 압구정, 청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능 프로덕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돈도 좀 있고 약간 좀 연줄도 많이 있으니까 그녀를 위해서 이제 긴자의 어떤 가게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작은 이런 데서 그냥 돈 별로 못 버는 그런 일개 호스티스로 죽느니 차라리 가능성이 높고 거물이 많이 오고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클 수 있는 그런 고급 술집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녀는. 그러니까 아예 이 호스티스로서 이 업계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리고 그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오시오 마나부라는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이 빠찡코 업계의 거물 중에 거물인 이 어떤 그 회장과 약간 좀 연관이 있었다고 해. 자, 그러던 그가 MDMA 이 마약 엑스터시 사건을 일으킨 그 아파트가 사실은 이 오시오 마나부가 빌린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업계의 경영자가 준 거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 그러니까 오시오 마나부가 약간 조금 뒤에 뒷배경이 좋았던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사건이 이렇게 멘션도 록봉기 힐즈의 멘션이야. 우리 집에 한 100배 비쌀걸요? 한 10배 이상 비쌀걸? 몇십 배 비싸. 거기는 록봉기 힐즈 멘션 하나 얻으려잖아. 진짜 좋은 연예인들이 사는 거는 달에 몇 천만 원이에요, 월세가. 자, 어쨌든 엄청난 임대료로 걸리는 방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오시오 마나부를 위해서 이런 멘션을 주는 건 굉장히 진짜 대단한 일인 거야. 자, 그녀를 위해 줬는지 오시오 마나부의 그 백이 줬는지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어떤 뭔가 관련이 있었겠지.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타나카 씨는요, 긴자에서 막 이렇게 성공하기 직전에 마약으로 인해서 기회를 얻기는커녕 목숨을 빼앗겨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약은 뭐냐면 이 MDMA라는 이 약이 뭐냐면 이 약을 먹으면 내장이 굉장히 약간 좀 내장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을 위험이 되게 높대. 이 약을 먹으면 갑자기 두통도 막 오고 내장에 갑자기 급속도로 약간 뭔가 변화가 오나 봐. 그래서 왜 이 여자가 마약에 손을 댔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녀가 그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뭐 이런 거를 약간 좀 같이 이렇게 뭐 공유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의 약간 뭔가 그 관계가 더 깊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를 키워주고 서포트해주면 내가 더 막 유명한 호스티스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야망을 위해서 마약을 한 게 아닐까라는 게 주변인들의 증언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정말 찾아왔는데 여러분 대박인 게 뭐냐면 제가 그녀의 살아생전의 블로그를 찾아왔어요.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조금 찾아왔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그녀가 살아생전에 있었다고 하는 블로그입니다. 그림은 아마 그녀가 얼굴일 것 같아요. 아게하사마 키스모, 팅구오, 빠빠라치. 약간 그녀의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그녀의 사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봐봐. 이 사진과 이 사진이 동일 인물이라고 안 느껴지죠? 이 같은 인물이라고 안 느껴지죠? 이 키모노 입은 것과 이 선글라스 낀 이분이. 자, 그녀가 이제 올린 사진들인데요. 뭐 어떤 맛집이 축제 같은 거를 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광고고 강아지를 그녀가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 강아지도 막 이렇게 있고 그녀가 이게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묶으신 분이 바로 이 여성분입니다. 살아생전의 모습 같죠. 아유 참 예쁜 나이에 너무 안타깝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머리 저처럼 이렇게 묶은 분 있죠. 이 가운데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이런저런 사진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치? 자, 마약을 손대서 어떻게 진짜 이렇게 예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그녀의 욕심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사건 속으로 들어가시죠. 자, 그럼 오시오 마나부가 욕을 왜 그렇게 먹었냐? 자, 욕을 먹은 이유가 있어. 자, 욕을 왜 먹었냐면 그가 불륜 여자는 어쨌든 얘가 불륜을 저질렀잖아. 그와 바람을 폈던 자신의 애인 여자는 어쨌든 애인과 함께 마약을 하고 그녀가 약간 사망을 하니까 그가 그 시체를 버려두고 도망간 거야. 이것 때문에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 불륜녀 시체를 두고 도망간 비정한 남자 막 이러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던 거야. 그래서 오시오의 마약 복용 사건은 단순히 마약 복용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불륜 상대 여성이 사체로 발견됨으로써 사건 규모가 점점 커지게 돼요. 자, 체포 당시에는 오시오가 머물던 그 록번게일즈 맨션에서 전신 나체, 옷을 다 한 올도 걸치지 않은 그 전신 나체 여성이 숨졌다고 발표되었지만, 자, 조사 결과 했더니 이 여성은 사실 오시오와 1년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했었대. 자, 여성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성에게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일부 스포츠들은요,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섹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다가 극도의 흥분 상태가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었겠지 뭔가가. 그래서 그 신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섹스사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 죽을 사자 써가지고 섹스하다가 죽었다, 약간 이런 글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오시오 마나부는 처음에는요, 아니 그냥 지인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무슨 약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주니까 받은 것 뿐이에요 라고 진술했었어. 처음에는 지인한테 어떤 약을 받았다, 무슨 약인지 모르고 그냥 받기만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 뭐로 바꾸냐, 죽은 여성이 권해서 복용을 했다라고 번복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여성의 뭐 그 친한 친구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주변 인물들이 죽은 자는 입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아는 걔는 절대로 약을 손댈 만한 사람 아니야.
라면서 여자 측을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일본 산케이 신문은요, 경시청 관계자를 인용해서 2일 밤 도쿄 록봉기 한 맨션에서 119가 출동하니까 119 신고가 접수돼 출동하니 한 여성이 침대 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방에 있었던 용의자 오시오에게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MDMA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라면서 신문 난리가 나지. 여기서 보면 T상과 코로 살했다, 죽음을 당했다 라고서 이렇게 한문으로 그렇게 써있는 거야. 자, MDMA는 통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정제형의 합성 마약이래요. 복용하면요, 환각 또는 흥분 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량으로 섭취할 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약이야. 자, 일본 여성지의 여성 세븐 최근호에서 일본 내에서 이 남자가 이미지가 좋겠어? 완전 바닥을 쳤지. 그래서 당연히 영화나 드라마 이런 일도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가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에이벡스라는 엄청 큰 소속사를 옮겼는데 그때 에이벡스 들어갔을 때 받았던 계약금도 얘가 돈을 다 써버린 거야. 흥청망청. 여자도 만나야 되고 자기가 이제 유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데도 돈을 다 계약금도 다 써버렸으니까 일단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부인은 항상 불안했고 부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라마를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 거지. 자, 일본 스포니치는요, 그 사건이 발생된 8월 4일날, 남편의 소식을 들은 야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다는요, 남편의 체포 소식에, 야다는 충격으로 주저앉아서 배신당했다. 라면서 울음을 토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들 부부는 원래 뭐 별거가 돼 있었고,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오시오가 자택에 돌아오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아이가 있잖아. 이 여자가 혈혈단신 혼자야. 그냥 우리 부부 생활만 했어. 그랬으면 아마 애진작에 이혼을 했을 텐데, 이미 아이가 나왔고, 이게 이혼을 하기 힘든 게 지금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내가 남편이 죽도록 밉다고 내가 혼자 좋자고 이혼할 수가 없는 게 아이를 위해서 못했던 거지. 그래도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면 안 되니까. 내가 남편 싫다고 우리 아이에게 아빠를 뺏을 수 없으니까. 약간 조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녀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녀의 친아이예요. 오시오 마나부와의 아이겠죠? 자, 야다 아키코와 자, 오시오 마나부의 아이의 이름은요, 리암이라는 이름이에요. 되게 좀 특이한 이름이야. 그런데 이 오시오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이름을 개명하기로 합니다. 자, 그 개명 후의 이름은요, 지금도 분명한 정보가 없대요. 자, 그러면 그럼 이 아이는 절대 만나지 못하게 했나? 자, 그는요, 옥중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아이의 사진을 보고 싶다, 아이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2016년,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지. 2016년에는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글도 올렸다고 해요. 지금 얼굴을 보게 해주는지 안 보게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아빠니까 보게 해주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같은 해 10월부터 시작된 도쿄 지방법원에서요, 마약 단속법 위반에 대해서 11월 2일 판결 공판이 납니다. 어떻게 나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요. 자, 그 호스티스를 죽게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호스티스가 죽었던 그 사건은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기소가 돼요. 그리고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가 아니라 보호 책임자 유기죄,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유기했다, 뭐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 판결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당연히 오시오는 판결에 불복하고 도쿄 고등법원에 당일 항소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 보석금, 뭔지 알지? 보석금 1000만엔을 납부 보석합니다. 1000만엔. 1000만엔이면 1억입니다. 1억을 내고 보석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2011년 4월 18일
도쿄 고등법원은요, 그가 항소한 그 항소를 기각시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각시켰어? 라고 해서 오시오는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당일 상고를 합니다. 항소가 기각됐으니까 상고를 든 거야. 자, 2012년 2월 13일 대법원 첫 소법정은요, 상고를 기각시킵니다. 됐어, 너 그냥 2년이야. 너 갔다 와. 2년 6개월이야. 그래서 다 기각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징역 2년 6개월 1심, 2심 실형 판결이 확정됩니다. 오시오는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요? 내가 죽인 거 아니라니까요? 말하면서. 오시오는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뭐 별 수 없지. 그래서 보호 책임자 유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2012년 3월 29일 도쿄 고등 검찰청에 출두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되죠. 자, 오시오는요,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사망한 그 호스티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그녀의 가족들, 그녀의 친구나 지인들,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첫 공판 후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엔과 사과문을 그냥 발송해요. 그리고 수신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1000만원을 준 거야. 그런데 얘가 돈을 얘가 냈냐? 아니야. 비용은 오시오의 엄마, 아빠, 이런 변호인들이 제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 발표 직전에 오시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벡스의 매니지먼트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그가 출연하려고 했었던 납치 랩소디, 그러니까 유괴 랩소디, 약간 이런 영화를 얘가 찍었었는데, 얘가 이렇게 사건이 터졌으니까 얘를 어떻게 얘가 찍힌 장면을 내보내겠어. 누가 보러 오겠어, 얘가 나온 영화를. 그래서 전면 삭제를 결정해. 사실 얘가 거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는데 꽤나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야. 그래서 대부분 출연 장면이 다른 사람과 엮이고 막 이런 역할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미 찍은 영화를 다 엎을 수가 없으니까 오시오의 출연 장면을 감독 자신이 다시 찍었는데 배우 겸 감독 겸 찍었는데 어쨌든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2010년 4월로 연기가 되었는데도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가 또 찍었던 그래서 우리들은 아침을 기다렸다라는 드라마도 오시오의 출연 장면이 대부분이 다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촬영을 다 어떡하겠어. 돈도 돈이고. 그래서 그 드라마조차 무기한 연기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2013년 5월 13일에 공개된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따르면 오시오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고요. 스이조 공장에서 교도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 초하다라 했댔다요? 막 이래. 완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10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의 음식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라면서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 자, 그리고 또한 그는 감옥에서 직업훈련이나 통신교육 같은 것도 시작했다고 했대요. 그리고 2014년 12월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출소된 이후에도 연예계에 복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2016년 1월 23일 도쿄 시부야에서 열린 리브라는 그 밴드를 라이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 마약 사건, 호스티스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두고 도망친 이 정말 엄청난 이 사건은 얘가 평소에 행실이 좋았으면 괜찮은데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잖아. 불손하고 좀 건방지고. 그런데다가 약물 복용에다가 약간 조금 흐트러진 사생활, 여자 문제, 불륜,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7년까지 선고받아서 사실상 그는 연예계에서 영구 추방된 것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오시오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는 무죄다. 경찰과 검찰이 나를 이건 원죄다. 이건 무죄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라면서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자기가 무죄라고는 계속 주장하면서 끝까지 사망한 그 호스티스 여성에 관련돼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끝까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야. 대박 사건 보여줄게요. 지금부터 대박이 빵빵빵빵 터집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이 오시오 마나부가 출소 후의 사진들이에요. 출소 후에.
근데 이게 여성과 키스하는 사진이 있고요. 제가 한번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성과 키스하는 사진이 있고 완전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약간 클럽 같은 느낌도 나고 뭐 지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여자와 데이트하는 장면도 있고 약간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사진을 좀 다 같이 이렇게 싸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거거든요. 자, 2009년에 일으킨 약물 복용에 의한 호스티스 사망 사건으로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오시오가 9월 형기 만료를 앞둔 12월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된 후에